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로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시금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됩니다. 거래 대금은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래 대금이 이어졌다는데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시총이 아주 높은 쪽에서는 상대적인 반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시총 최상위 대형 쪽에서는 순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재 구간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금요일 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3,120포인트 1.07%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20조가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고 특히나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1,9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2,300억 매수를 했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기관에서는 여전히 연계금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가 5,500원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선물에서는 이제 좀 더 상승해서 1.3%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마감 무렵에 결국은 소폭의 매도로 바꿔서 마감이 되었는데 누적 순매도가 38,000계약으로 12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옵션 만기는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서 조정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만기 이후에 흐름이 3월달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 이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 마이너스 0.26% 다시금 조금 확대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25% 밑으로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또다시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에서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2월 옵션 만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베이시스에 따른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의 반등이 좀 더 약하다고 되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계성,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대금은 10조가 조금 넘어간 수준이었고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규모를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뭐 긴축에 대한 우려를 늘렸다가 완화시켰다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다가 결국은 소폭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뭐 아주 예전에 트럼프 때처럼 뭐 강압적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가지고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무역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 바꾼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춘절을 왔던 관망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장중미 선물을 0.32에서 0.46% 정도 선반영했습니다. 그만큼의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었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다만 12월달 그 전달에 발표됐던 내용 자체가 상당히 크게 하회하는 수정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제 부양세 자체가 2주 내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 정도 돼야지 통과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2주 내에 통과가 가능하다는 기대치로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미 증시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사우디가 이제 유가 공급 가격 자체도 인상한다는 부분이 발표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그만큼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원자재 관련된 쪽에서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자동차 부품이 좀 움직였고 헬스케어라든지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통신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0대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 57불선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는 1.47%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주에 이제 박스 거래 어느 정도 하단 자리대를 완전히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달러 인덱스는 91.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실업률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90.8에서 9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계속해서 매물로 형성되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돌파 지지를 받는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1125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117원 정도로 다시금 여기 환율에서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118원을 중심으로 해서 1120원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역시 지지를 받는 형태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미증시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간 기준으로는 약 6% 정도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보였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앞전에도 시장에서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밸류 부담. 그럼 게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밸류 부분이 가장 문제된 케이스입니다. 다시금 밸류 부담 느끼는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미증시도 결국은 나중에는 밸류 부담을 느끼고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기대치를 만들어주고 시장에서 조정을 받거나 위로 올라간다 했을 때 그 역시 동일하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추가 부양책이 앞으로 2주 내에 통과가 된다 했었을 때 시장에서 호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추가 부양책도 앞전에는 호재 소멸이 될 수 있던 부분에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1인당 개인들한테 현금 지급을 늘려야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추가 부양책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추가 부양책 끝났을 때 그때 시장에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6%라는 급등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밸류는 다시금 최고가 수준에 들어왔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상승이 약했다 되죠. 그래서 4.6% 정도 상승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하고 많이 동조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S&P 같은 경우 신고가를 보이는데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못 보였다.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워낙에 가파른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나중에는 국내 증시에도 이런 낙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이 미국 자체적인 부분에 따른 부분이지 국내로 바로 연동되지는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이제 지난주에 큰 폭의 급락에서 바로 그 이상을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나중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국내 증시가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나중에는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시장에서 앞전에 1월 첫째 주에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등이 나타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실리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위에 매물이 많을 때 이 부분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자신감도 크게 나타난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없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손바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관망하고 일부가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될 경우는 오히려 관망을 하던 그 물량 자체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의 증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하락 거래량에 비해서 상승 거래량이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이 라인대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 라인대 자체가 예전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 라인이었기 때문에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에서 지금은 내려왔다가 회복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위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더 거칠 거냐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방향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수를 1%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어디냐? 은행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요 근래 들어서 하락했던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가장 부족한 쪽도 되기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강한 반등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밸류를 갖고 얘기할 때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자산가치 가장 싼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종이 들었나요? 이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익의 증가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 드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적인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강세는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외적으로도 움직였다 된 쪽이 이제 의류라든지 유통, 음식료 주로 내수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다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약세를 보인 쪽이 이제 항공효율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운송 관련된 회사가 하락이 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유틸리티 쪽에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방어 성향을 가진 쪽에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통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를 많이 받았던 쪽에서 반등이 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수 많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들어왔고 기아차라든지 네이버,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차.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까지 해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이제 종목별 매수라는 특징보다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신한지주라든지 카카오, LG전자, CJEML 뭐 실적이라든지 그 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별 매도 성향이 강했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5,5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매수가 들어왔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은행주 들어왔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런 모습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역시 신규 상장주와 CJEMN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이버라든지 세트리온,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별 역시 매도가 이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지수는 사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에서는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1조 2천억 정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왔던 거는 그 전주였었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로 보면은 3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이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형태를 중간중간 보여줬다는 부분이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에선 매도가 나온 것은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소폭 매수, 외국인이 1,800원 매수, 기관이 1,100원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되죠.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는 종목별 업종별로 그대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선물 쪽인데 선물이 지금 외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만기 이후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지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대규모로 하면서 해지성을 너무 많이 잡고 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옵션 만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즉 2월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느 한쪽에서 수급을 강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시장에서 방향이 이렇게 없지 않는다. 시장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역시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적인 부분에서의 베이시스 따른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선물 지수로 봤을 때가 410에서 430이라는 굉장히 큰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가 되는데 이 중간 마디가 420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로 갔다 내려갔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그 전주가 5%대 하락을 했었는데 4.85%까지 올라면서 거의 다 회복을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을 중심으로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그 전주에 중소형 중심으로 하락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세를 띄었다. 자동차가 가장 강세를 띄었죠. 그래서 애플과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부분이 강세를 보여줬었다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이제 당분간 협상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현재 자동차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위에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여전히 좋다 이런 관점을 저는 가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기대치만으로만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기대치가 우선은 멈췄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실적과 밸류를 갖춘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슈가 또 어느 정도 단기적 영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강세를 띄었고 은행도 강세를 띄었고 산업재 쪽에서 이제 기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항공해운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의류 쪽에서 강세 띄고 통신 역시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여줬다 된다. 딱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IT 이쪽이 상당히 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들어온다. 아직은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너무 기대치가 높게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 약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이제 어저께도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미증시의 강세에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같이 동반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동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신고가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증시가 조정받을 때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매수가 많다는 부분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많다는 것이 시장 자체를 한번 강하게 올리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방향이 없는 구간에서는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고가를 내가 꼭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버려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즉 대형 지수를 보면은 사실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코스피 증시 자체가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딱 보게 되면 시장에서 1월 첫째 주가 굉장히 강한 급등을 하고 둘째 주에 2.17%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가 1.54%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주에 5.12%라는 하락을 하고 지난주가 4.71이라는 상승을 합니다. 즉 하락하고 상승하고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을 나눠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락이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벗어나는 과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나올 만큼의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4분기 실적이 원래 컨센서스를 하이한다가 대부분의 4분기 실적인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잘 나온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보다는 못하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이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빨라야 2월 말 3월 달은 돼야지 실적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대형 쪽인데 거래 대금이 이제 1주차에 92조, 98조, 그 다음에 73조, 69조, 64조 서서히 내려온다 되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 대금은 넘어갈 만큼의 모멘텀이 나와주면 괜찮다. 그러지 못하면 위가 제한적인 라인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약 4주 동안의 박스권을 그려놨는데 이 박스권 위로 가게 되면 하나가 나온다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가 더 나온다 했을 때가 윗방향으로 5% 정도가 열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역시 5% 정도의 추가 5%가 좀 넘겠죠. 5%가 한 8% 정도의 추가 조정을 열어둬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이 라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2800에서 2980 비슷한데 뭐 요즘 대형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큰 괴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슷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윗자리가 보이면은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 시장에서 방향이 없을 때는 시장에서 한쪽에 베팅을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최소 20-30%의 현금이라는 부분은 유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코스닥도 비슷한 케이스죠. 마찬가지로 상승 하락할 때가 2.3% 하락하고 1.6% 반등하고 5.2% 하락하고 4.17% 상승했으니까 실제로 하락이 여전히 좀 더 강하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91조였다가 76조였다가 70조에서 74조까지 했다가 지난주에 56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감소를 보인다. 이 부분 역시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면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인데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내가의 깊은 콜 매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에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변동을 줄 수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 오히려 변동 없이 행보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 것이고, 앞전에 작년 추석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100% 채우고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최소 20-30%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이 올해 최소 상반기 시장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중국 춘절과 국내 설 연휴 동일하다 되는 거고요. 지수 밴드는 채널로 움직일 때가 2,900에서 3,150 이 부분 동일하고, 시장에서 코스닥도 아직은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를 볼 때 중간마다 420인데 여기서 위냐 아래냐가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우선 한번 나타내고 프리백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3월달 만기 끝나고 나서 편하다라고 보이면은 오히려 비중을 더 키운다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가 많이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으로 들었던 물량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시스가 가장 중요하다가 되는 케이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전에 3,0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매수 물량은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2,830에서 2,970이라는 자리대에서 산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가시고, 종목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전체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는 관점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